예, 예, 안녕하세요. 예. 지난 2013년 청주 사고 이후에 일명 세리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 세리미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? 우선은요, 어린이집, 유치원, 뭐, 초등학교, 또 학원, 또 체육시설까지요. 예. 여기서 체육시설은 태권도하고 합기도 차량에 지금 하나고 있는데요. 예. 먼저 그 노란색 도색을 칠하고 발판 높이를 하고 경광등 붙이고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요. 또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, 예. 또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. 반드시 또 인솔교사나 운전자는 아이들의 승하차 확인, 또 차내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켜놨죠. 예. 그래서 이런 어린이 통학 차량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세리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. 그런 의무 안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뭐 벌칙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뭐 적게는 13만 원, 많게는 한 20만 원 이상의 어떤 범칙금을 예. 부과하고요. 뭐 예. 가중 처벌이 돼 있고요. 특히 이제는 이 노란 차가 일단 정지하면은 모든 차는 2차 추월 못 합니다. 예, 예. 심지어는 반대서 오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서 오는 차도 멈춰야 되죠. 예. 뭐 어린이는 럭비공이라고 하는데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하도록 법에는 법만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. 네. 근데 우선 예. 이번에 문제가 된 축구 클럽 통학 차량의 경우 이 법에 적용이 안 돼요? 아닙니다.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.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 체육시설에 태권도 학원만 가능했었습니다. 전에 태권도장 갔다 오던 아이가 이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서 목숨을 잃었거든요.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또 합기도 차량에서 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. 예. 그랬더니만 또 합기도 차량을 넣어줬습니다. 예. 여기에 뭐 축구, 농구, 뭐 권투, 레슬링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요? 사실 이 세리미법의 주요 목적은 어린이를 수속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를 다 보호해주자는 건데, 예. 이런 식으로 태권도하고 합기도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허 교수님 말씀 참 제가 좀 옮기기 뭐합니다만, 예. 태권도 차량에서 사고 나니까 태권도 차량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합기도 차량에서 사고 나니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요? 예. 그럼 딴 데서도 다 사고 나야 그렇죠.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? 그렇죠.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. 아이고 참. 예, 이 정도로 지금 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법만 또 강화시켰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요. 예. 이런 또 체육시설 종목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전부 몇 대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그 가운데 사각지대가 몇 대 정도라고 봐야 돼요? 사실 지금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의 한 7, 80%가 지입제입니다. 지입제라는 거는 아이를 수송해주고서 얼마씩 대가를 받는 건데, 예.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입니다. 예. 불법이다 보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아하. 그래서 일단 한 15만 대 내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법태들 안에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네. 어떤 게 제대로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그러나 현행법상 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차량들은 다 돼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전 학원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합기도 차량들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2년간, 그러니까 2015년 1월 29일 날 세리미법이 발효가 됐는데, 예. 이런 영세하다는 이유로 2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. 그래도 일단 유예 기간은 지났네요. 지났죠. 벌써 한 2년 이상 지났죠. 그러나 지금 뭐 단속도 안 되고 있고 네.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법은 잘 돼 있는데 제대로 예. 지켜지는지 단속이 미흡한 거, 이게 문제고 첫 번째. 그렇죠. 또 아예 예.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또 문제고. 그렇죠. 요번에 피해당한 부모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뭐 가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이건 뭐예요?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입제입니다. 흔히 뭐 지입제 차량은
사실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. 그렇겠죠. 예, 그래서 물론 뭐 모든 지입제 차량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, 월 계약을 해가지고서 뭐 여러 군데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까. 예. 아무래도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죠. 예. 그래서 이 지입제 차량이 불법이니까 차라리 근원적으로 못하게 하든지. 예. 아니면 이거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가지고서 양성화시켜주든지. 예. 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야지만 어느 운전자가 어느 시간대 아이를 몇 명을 태우고 어느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. 예. 근데 현재는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 운전자가 정말로 어떤 중대 범죄 이렇게 저지른 적이 있는지. 예. 뭐 이런 거조차 사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조금 아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. 사실은 어린이들을 이런 데 보내는 부모님들이 예. 어떤 차에 우리 아이가 타는지 또 내릴 때 누가 좀 보호해 주는지 현장에서 보면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런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사실 지금이야 저는 제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바둑학원 보내고 할 때 저는 꼭 그 학원 차가 어떤 차인지 저는 꼭 확인합니다. 예. 지입제 차인지 그렇지 않은 주인이 모는 차인지. 또 그 운전자한테 제가 가서 이렇게 정말로 안전운전도 당부드리고 예. 뭐 이런 노력을 하는데 예.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죠. 예. 그러나 이젠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안일한 의식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 팽배되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차te 만에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1차적으로 부모님이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. 조금 아까 요 세리명법에 의하면 이런 차량들은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. 예. 요번에 사고를 당한 그 차량의 경우 아이들이 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긴 있었답니다. 그런데 예. 성인용 안전벨트였다는 거예요. 예. 이 성인용 안전벨트는요. 매고 있으면 헐거워가지고 아이가 튕겨져 나갈 수가 있고요. 예. 자칫 또 꼬여져 매는 안전벨트가 비수로 작용해가지고 장파 위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특히 우리 아이는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해줘야 되는 게요. 예.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은 약간의 사고에도 이 발의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목 다칠 위험이 아주 높고요. 예. 또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체격에 맞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. 네. 그 해외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죠. 흔히 이 선진국에서 가장 무서운 차가 어린이 통학버스다. 통학버스 한번 뜨면은 정말 추월 못하고 아까 저 반대에서도 오는 차가 멈출 정도로요. 예. 이런 거 위반했다가는 보통 $1,000의 벌금을 부과하죠. 100만 원 이상의 부과를 하고 또 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선생님의 개념입니다. 예. 절대 위반 경력이라든가 사후 경력이 없어야 돼요. 예. 그래서 또 모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대우도 월등히 잘해주고 있습니다. 예. 운전자 또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모든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겠지만은 우리 어린이를 태운 차량들은 더 조심해서 보호해주고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. 우리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세리미법 법을 좀 개정할 필요도 있습니까? 아니면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이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까? 우선은 법도 개정해야죠. 어떻게 개정하면 될까요? 우선은 현재 이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다 세리미법의 보호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. 사각지대 없애자. 그렇죠. 이건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고 두 번째는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지입제라든가 몇 인승과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켜야 됩니다. 네. 그래야지만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. 예. 그렇게 한 다음에 한 15만 대 정도 되면은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항상 반복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. 네. 그래서 그 운전자, 시설장, 인솔교사,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런 내용이 안내가 돼가지고서 우리 맡은 데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로 교육도 시키고 서로 노력하는 이런 크로스 체킹 시스템. 이 갖춰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. 네.
현재 어쨌든 법만 이렇게 강화했는데 이 시설장이나 운전자의 의식과 행동이 전혀 안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법 보완 플러스해서 이런 교육이 상시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. 예.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억 교수였습니다.